자, 수소결합으로 그 만들어지는 구조들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클라스 레이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생겨먹은 거냐,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이 클라스 레이트. 우선 첫 번째 1. 원시 지구 대기 환경. 은 지금이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주 다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 기체, 그러니까 지구 대기 중에 있는 기체의 주성분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질소산소요. 바로 질소하고 산소죠? 그죠? 좋아요. 좋아. 네, 그래서 뭐 그 외에 미량 기체도 있어요. 수증기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그리고 뭐 힐륨 같은 비활성 기체도 있는데 다 극미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되게 웃긴 게 지구 온난화라고 해서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네. 근데 이산화탄소가 있어봐야 0.013%인가? 0303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죠. 근데 그게 약간 변하면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사실은 요즘도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끝장나게 주죠. 그래서 그 모르겠지만 지금 바다 온도가 되게 올라간 거 알아요? 바다 온도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바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서 따뜻한 바다에서 잘 자라는 어종 있죠. 대표적으로 멸치 같은 거 있는데 요즘 멸치 엄청 많이 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남이 지금 봄이 여기에 지금이 이제 뭐냐면은 그 멸치철인데 멸치가 지금 남해에서 얼마나 잡히냐면요. 너무 많이 잡혀서 멸치 1kg에 500원이래요. 네? 1kg에 500원이래요. 네, 그래서 멸치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인건비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 정도로. 그게 이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주변에도 이렇게 이 잡히는 어종들의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하튼.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지구 대기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그 사실은 몇 번 있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원시대기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한 2억 년 전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막 생명이 바닷속에서 생기네 마네하며 골 때. 그때 지구 대기의 주성분은 누구냐면 바로 뭐 CO2 기체도 종종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힐륨 같은 비활성 기체는 뭐 지금과 마찬가지 일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로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메테인. 재가 많았어요. 무슨 말 알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기본적으로 쟤네들의 특징이 다들 극성 기체예요, 무극성 기체예요. 네, 특별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극성 기체란 말이에요. 이때 이제 원시 바다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바다는 뭐 예나 지금이나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뭐 선 캄브리아 기 뭐 해갖고 뭐 생명체가 나타나네 만에 때 뭐 그때쯤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바다건 뭐건 기본적으로 이게 바다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뭐예요? 물이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제일 많은 건 물. 그러면 물은 당연히 극성이에요, 아니면 무극성이에요? 당연히 극성이다. 뭐 거의 바다 전체가 다 극성이다 이렇게 해도 뭐 거의 뭐 과장 좀 섞여서 뭐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 요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바닷물이랑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안 친하다. 무슨 말 알겠죠? 뭐 친할 리가 없어요.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니까. 그런데 친하고 안 친하고와는 좀 별개로 어떤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물리적인 충돌이랄까? 아니면 물리적인 침범 같은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왜 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물에 내 손을 넣는다고 해서 물에 내 손이 녹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물은 극성인데 내 피부는 뭐다? 무극성이다, 그렇죠? 네, 무슨 말이야? 근데 내 피부 안은 또 뭐예요? 극성이죠. 이게 생명의 성격이에요. 모든 생명은 이래. 모든 생명은 껍질은 무극성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물 베이스의 극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건 다 바다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 바다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그 pH예요. 그래서 바다에서의 pH와 생명체 내부의 pH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나타난 어떤 물질들이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면서부터
생명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서의 pH하고 생명 내부의 pH는 똑같아요. 대략 7.4에서 7.6 정도 나오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당연히 바다의 농도와 생명체 내부의 농도는 또 비슷했었을 거라고요. 지금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이죠? 바로 육상의 염들이 많이 녹아서 그런데 원시 바다의 이 염의 농도는 결국 생명체 내부의 염의 농도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생명체 내부의 염의 농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걸 바로 생리식염수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생리식염수. 왜 렌즈 끼는 사람들 이렇게 렌즈 닦고 이렇게 눈에 하는 그 물 있잖아요. 그 물. 그게 식염수인데 그 물 맛보면 맹물 아니죠. 예, 약간 그래 심각하게 짠 것도 아니고 약간 뭐가 약간 간간한데 그게 딱 누구 맛이냐면 눈물 맛이에요. 눈물이 울다 보면 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눈물에서 나는 그 짠 건 아닌데 약간 뭐 간간한 그 맛 있죠. 그게 원시 바다 농도예요. 그래서 원시 바다가 그 농도고 그게 바로 그 뭐냐면은 그 양수의 농도예요. 양수. 예. 그 자국 안에 애기들이 그 노는 물 있잖아요. 그게 그 원시 바다 농도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다 모든 생명이 바다로부터 유래했다라고 하는 그 그냥 몇 가지의 근거라고 할까? 아니면 뭐 이렇게 현상들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바다 속에 얘네들이 녹지는 않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느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손바닥이 물을 찰박찰박 때릴 수 있죠. 내 손이 물에 안 녹지만 그냥 물리적으로 물을 찰박찰박 때릴 수 있잖아. 그럼 얘들도 막 돌아다니다가 요렇게 슝 하고 물리적인 충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죠? 네. 자, 하지만 둘의 밀도 차는 어때요? 얘는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죠. 그러면 사실은 들어와도 대부분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와도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들어와 봤자 이 상태에서 대부분 다시 빠져나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냥 손으로 물을 찰박찰박 하듯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성분인 물은 자 얘네가 기체 성분이 와서 표면을 때리건 말건 물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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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왜? 물. 여기에 있는 자 H2, H2, H2 속에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들 사이에 산소하고 수소 떼어떼어떼어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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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뭐가 나타난다? 바로 수소 결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물끼리는 수소 결합을 하고 그거와 전혀 무관한 이런 무극성 분자들이 충돌을 통해서 그냥 표면 일부를 쳤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박찰박 하는 거지. 그런데 하필 여기에 있는 이 기체 분자가 하필 운동 에너지가 너무 심했던 거야. 너무 심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깊숙이 들어오다가 다시 나가야지 하는데 얘가 너무 깊숙이 들어온 탓에 물론 아주 높은 확률은 아니지만 상당히 낮은 확률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요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요 수소와 요 산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매우 낮은 확률로 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요 바다에 저기에 있는 메테인 기체인데 분명 기체예요. 상태는 홀로 존재하는 기체인데 저 주변에 이런 식으로다가
땡땡땡땡땡 땡땡땡땡땡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H2O가 수소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싸는 내부에 메테인 분자가 딱 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방금 여기 칠판에도 썼지만 이게 지금 확률이 높다 낮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낮은 확률이 오래 계속되는 거죠. 얼마나 오래? 한 2억 년 정도. 무슨 말이야? 뭐 40, 그것도 좋아요. 알겠어요? 수억 년 동안 이대로 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기 중에 있었던 이런 무극성 기체들이 우연찮게 한두 분자가 이렇게 트랩이 되는 거죠. 이게 2억 년 정도 진행이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얘네들이 전부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태초에 지구 대기 중에 존재했던 메테인 기체들이 지금은 어디에 다 있다? 바닷속에 다 있어요. 바닷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H2O의 수소 결합 요곳에 찐 구조물 속에 저기에 있는 메테인 기체 등이 어떻게 된다? 갇히게 되는 거예요. 디귿이죠. 갇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고마워요. 땡큐. 갇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이제 그 구조물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호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메테인 등을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을 게스트라고 합니다. 이게 맞네. 이게 특히나 요 호스트 구조 있죠? 요 호스트 구조, 그러니까 사실은 호스트와 게스트는 다양해요. 그러니까는 꼭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호스트가 사실은 판상인 물질들도 있거든요. 판 사이에 게스트가 끼어 있는 물질들도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호스트들 중에서 하필 물이 수소 결합을 통해 만든 이 호스트, 이런 케이지, 감옥 같은 이것을 클래스 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처럼 H2O 사이의 수소 결합을 통해 만들어진 케이지라는 말은 알죠? 우리 감옥 알겠어요? 일종의 감옥인 거죠. 딱 갇혀버린 거지. 그 케이지 형태의 호스트를 뭐라고 한다? 그걸 클래스 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레이트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 클래스 레이트는 구조가 매우 다양해. 구조가 매우 다양합니다. 클래스 레이트의 구조가 매우 다양하다고 했죠. 그렇다고 해서 다양해 그냥 넘어가 그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거 하나는 보자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클래스 레이트의 구조적 특징 중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자, 이것만 있다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들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H2O 분자 20개
로 구성된 정 12면체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놈의 구조를 실제로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면 어디다 그리지? 그래. 좀 넓게 그려볼게요. 넓게. 요렇게. 됐다. 알겠죠? 여기 이제 정심 12면체를 위에서 바라본 거죠. 물론 뭐 조금 더 입체적이고 예쁜 그림이 있는데 그걸 내가 손으로 그리긴 너무 무리고요. 뭐야 하여튼. 그럼 여기 전 12면체 같은 경우 꼭지점이 총 몇 개다? 20개란 말이에요. 그럼 꼭지점 20개 여기서 H2O가 어떻게 배치가 되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꼭지점 각각이 누가 있냐면 산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산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에 이 산소와 산소 사이에 수소 원자가 있는 거죠. 모든 변은 다 이래요. 알겠죠? 그러면 모든 변화 위에 산소, 수소가 존재하고 수소 결합에서 수소를 중심으로 이 각도는 몇 도라고 했어요? 수소를 중심으로는 직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산소, 수소, 산소가 직선을 이루는 정 12면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보시면 어떤 산소, 어떤 수소는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수소와 다른 산소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식으로 한 변이 저렇게 구성이 된 거죠. 저게 클라스 레이트로 나타날 수 있는 구조 중에서 그나마 간단하고 유명한 녀석들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클라스 레이트를 중심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저기 존재하는 H2O 한 분자당 보시다시피 이 구조적 특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세 방향의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납니다. 자, 세 방향이라는 걸 알겠어요? 세 방향? 이 구조에서는? 보세요. 왜냐하면 꼭지점을 중심으로 보시다시피 선분이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떤 산소를 중심으로 한 방향, 그 다음에 두 방향, 어떤 세 방향의 수소 결합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저번에 배웠던 것 중에서 이상적인 얼음 결정 구조에서는 자, H2를 중심으로 슈쇼도 있고 요렇게 비공유 전자쌍도 있는데 수소 결합이 몇 방향으로 이루어졌어요? 물 분자 하나당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으로 다 이루어졌죠. 물론 수소 결합 이 한 방향당 개수로는 몇 개를 쳐야 되지만 2분의 1개를 쳐야 되지만 2분의 1개짜리 수소 결합이 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게 보시다시피 이상적인 얼음의 구조였다고요. 근데 이 클라스 레이트는요. 클라스 레이트라는 구조에서 한 물 분자당 보시다시피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으로만 수소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 분자에는 보시다시피 수소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비공호 전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물 분자는 두 방향으로 수소가 있고 한 방향으로 비공호 전자쌍이 있어서 다른 수소와 수소 결합이 가능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애는 보시다시피 한 방향으로는 수소가 있는데 다른 두 방향으로 비공호 전자가 있으면서 수소 결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보시다시피 수소 결합이 하나, 둘, 셋, 네 방향인데 수소 두 개, 비공호 전자 하나가 수소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비공호 전자 두 개, 수소 하나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수소 결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 구조적으로 H2O 한 분자당
하이드로진 본딩이 가능한 수소 한 개 혹은 비공유 전자쌍 한 개가 남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하나씩 남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들은 남을 수 있고 이들은 모두 저 다면체 구조 바깥쪽으로 향한다. 왜일까요? 자, 그럼 결국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 산소 같은 경우는 수소 2개와 비공호 전자 하나가 수소 결합을 한다고 쳐요. 그럼 얘는 뭐가 하나가 남냐면 비공호 전자 하나가 남을 건데 이게 무조건 아웃워드라고요. 아웃워드, 알겠죠? 바깥쪽이라고요.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수소 하나에 비공호 전자가 수소 결합을 해버리면 얘는 뭐 하나가 남아요? 수소 원자가 하나가 남을 건데 얘도 무조건 어느 방향이라고요? 얘도 무조건 아웃워드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면체 구조 바깥쪽으로 향한다고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바로 여기 줄게요. 자,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바로 내부 무극성 게스트들과 상호작용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 클라스트레이터가 만들어진 장소가 어디예요? 물속. 바닷속 물속이잖아요. 그러면 클라스레이트 바깥에 뭐 있겠어요? 바깥에 뭐 있겠어요?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부의 또 다른 물 분자들과 어떻게 된다? 물 분자들과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는 하나의 수소와 비공호 전자가 바깥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저것이 누구의 구조다? 클라스레이트의 구조다. 아유.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동그랗게 둘러서게 한 다음에 손을 잡고 손을 다 잡고 제한 조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잡은 손을 놓으면 안 돼. 그리고 딱 잡고 이렇게 강강술래 하듯이 이렇게 둘러싼다고 쳐봐. 그리고 그 둘러싼 상태에서 거기 딱 둘러싸서 이게 원 같은 걸 이루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내가 아주 얄푸레한 비닐봉다리에다가 설사를 담아. 설사. 똥 설사. 알겠어요? 똥. 자,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게 손잡고 이게 원형을 둘러싸고 있는 그 중간에다가 내가 휙 던질 거야. 얘는 비닐이 너무 얇아서 누가 봐도 이제 터지기 직전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똥이 있는데 그거 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손은 잡혀 있지. 그럼 어떻게 피해야 돼? 손은 만약에 놓을 수 있으면 다 도망가면 되는데 손을 놓을 수가 없다고 제한 조건이 걸려 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손을 잡고 분명히 중간에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 알겠어요? 최대한 내 몸을 여기서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지. 이게 이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 안에 들어오는 메테인은 물이랑 사이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 클라스레이트는 그 메테인이 좋아서 둘러싼 게 아니고 싫어서 둘러싼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좋아서 둘러싼 게 아니고 걔네들을 피하려다 보니까. 근데 손은 놓을 수가 없고 손을 놓을 수가 없고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하려다 보니까 확률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수소나 비공호 전자가 향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게 잘 봐요. 또 다른 물 분자들과 수소 결합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러면 그 또 다른 물 분자란 그냥 자유로운 물 분자일 수도 있지만 그 물 분자가 또 다른 클라스레이트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클라스 레이트가 마치 큰 레고 블럭이 덕덕덕 붙어 나가듯 클라스 레이트들이 똑똑똑똑똑 붙어 나갈 수가 있어. 그럼 이게 클라스 레이트 안에 메테인이나 힐륨이 들어가 있는 게 얘가 똑똑똑똑 덩치가 커서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됐다시만 해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게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냐면 딱 눈덩이처럼 보여요. 눈덩이, 허연 눈덩이 있죠? 그러니까 투명한 얼음까지는 아니고요. 허연 눈덩이처럼 약간 푸석푸석한 눈덩이처럼 보여요. 근데 그 구조 안에 이건 분명히 눈덩이인데 그 안에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가 있다? 메테인 분자들이 콕콕콕콕 하나씩 박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클라스 레이트 내부는 철저하게 진공인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클라스 레이트 내부는 그 메테인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면 철저하게 빈 공간인 거예요. 그 어떤 상호작용이 없는 철저한 빈 공간. 얼음처럼 보여. 이게 구조적으로 합쳐지면. 그러면 밀도가 낮은 거 아니에요? 약간 푸석푸석. 예, 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보다 낮은 거. 근데 물보다는 높아서 땅이 밑에 깔려 있긴 해요. 예, 깔려 있긴.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게 슬러시 느낌이에요. 슬러시. 슬러시 느낌. 그러니까 물반 얼음반 뭐 이런 상태예요. 수압이 세면요. 네. 안에가 지금 그래서 너무 깊은 바다에서는 안 만들어지고 적절히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네, 적절히 만들어지는 수압 조건이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알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클라스 레이트 내부는 완전한 빈 공간이고 그곳에 메테인 기체 등이 매우 물리적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이걸 메테인 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 같은 경우 라이터로 불 붙이면 불이 붙어요. 물은 증발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봤을 때 얼음 덩어리 같거든요. 얼음 덩어리 같은데, 그러니까 눈덩이 같은데 눈덩이에 불이 붙이면 불이 붙어. 왜냐하면 그 안에 메테인 기체가 있으니까. 그럼 걔가 불이 붙어서 타면 열이 나겠지. 그러면은 그 메테인 기체를 가둬두고 있었던 클라스 레이트가 떨어져 나오겠지. 그게 물이 돼서 줄줄 녹아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얼음 이게 그 뭐냐면 눈덩이인데 눈덩이에 불을 붙이면 불이 나요. 그래서 불이 활활 나는데 밑으로는 물이 줄줄줄 나와요. 와, 신기하네. 그래서 손안 다쳐요. 여기는 첩첩하고 여기는 위에 뜨끈뜨끈하고. 저온 화상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건 그럴 수 있네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동상이죠.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뭐 여하튼 아시겠죠? 그러면 이놈의 하이드레이트,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그럼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수압 조건이 있어야 돼요. 수압 조건이 있어야 저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들이 만들어진 다음 덕지덕지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꽤 깊은 물속이면 다 돼요. 그럼 가까이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들이 뭉쳐지려면 좀 고압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다 보면 그냥 물속에서는 안 되고요. 그 해저 토양 있죠. 해저 토양 내부에서 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냥 바닷물 속에 둥둥 있는 게 아니고요. 해저 토양 내부의 고압 조건에서 다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게 주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뎁다 큰 호수에서도 만들어져요. 호수. 그러니까 여기 모르겠지만 예, 뭐 그런 데나 예, 아니면은 저기 미국의 미시간호나 이런 데도 바다 같거든요. 예, 정말 바이칼호, 미시간호 이런 거는 거의 우리나라보다 막 두세 배만큼 큰 호수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만들어져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원래 지구에 있었던 원시대기에 있던 메테인이 다 그렇게 녹아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 표면에 물이 있는 공간에서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가 다 있어요. 다 균등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균등하게 있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해저 채굴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기술이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해저 채굴을 해서 뭔가 석유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데 그러려면 큰 비용에 맞서서 그 안에 실제로 돈이 될 만큼 매장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는 어느 특정 장소에 고밀도로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으로는 이런 게 있다지만 얘를 에너지원으로 쓰지는 않는 거죠. 아직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제 얘가 그 보시다시피 그나마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돈이 될 만큼 묻혀 있는 곳이 한 두어 군데밖에 없어요. 뭐 러시아 어디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독도예요. 네, 그렇다고 그렇게 심각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심각하게 많은 건 아니고 뭐래더라? 우리나라 뭐냐면 그 천연가스 사용량의 한 10년치 정도. 10년치 정도.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채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 캐면은 똔똔 정도 되는 정도. 그냥 막 손해는 안 나는 정도. 그러니까 큰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연구는 했다가 이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한 2010년대 초반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업자원부하고 그다음에 SK하고 그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하려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막 반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연기가 왜냐면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이제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력이 약할 때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뭐냐면은 그 독도 영유권 관련해서 뭐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냥 미뤄지다가 지금은 그냥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더 이상 화석 연료 필요 없잖아요. 이제 다 뭐로 가야 돼요? 친환경 에너지로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이 프로젝트는 내가 봤을 때 그냥 끝난 프로젝트예요. 하여튼 아시겠죠?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역사적 배경이다. 오케이. 됐다. 요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